많지. 질문해. 48번이요. 48번. 46번. 46, 48. 또. 62요. 62. 63번이요. 65번이요. 그 저기 원순열도 다 풀었어? 원순열은 괜찮아. 원순열 다 78번. 78? 77번이요. 77번. 77, 78? 17번이요. 17번? 76. 16? 아니요. 76. 76. 네, 64번도요. 64. 네, 68번이랑 71번도요. 68. 71이요. 너 알려줄 수 있어? 아니 저 그럼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뭐? 68, 71, 71, 71. 아, 진짜 어색하게. 완벽하다고? 네, 완벽하게 제가 알려줄 수 있어요. 지금 55, 55. 자, 17번 문제부터 봅니다. 12페이지 17번. 자, S대학 학생 3명 있고, S대학 3명. 서울대. S1, S2, S3라고 쓰잖아. 그 다음에 Y대학 학생 몇 명이니? Y명이요. 2명. Y1, Y2. 그 다음에 E 학생 1명. 이라고 표현해. 총 몇 명이 있냐면 6명 있어. 자, 이 6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으로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을 이 대학 학생이 옆에 적어도 한 명의 Y대학 학생이 앉은 경우. 다시 이 대학 학생 옆에 적어도 한 명 Y대학 학생이 적어도 한 명. 배치되는 방법에 가지고 있어.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적어도라는 멘트 나오면 왜 뭘 생각하니? 여사건을 생각하지? 그래서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 건데,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서 여사건이라는 게 이 옆에 Y1, Y2가 오면 안 되는 거지. Y대학 학생이. 그러니까 2하고 Y1, Y2가 이웃하지 않도록.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를 내가 빼겠다.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원형으로 배치할 건데 6명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팩토리예요? 그렇죠, 5팩토리. 120. 전체 경우의 수는 됐고, 자,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깔아야지. 그럼 이웃해도 되는 애들은 얘네들을 일단 먼저 배치하는 거네? 그죠? 그럼 S1, S2, S3를 배치할 거야. S1, S2, S3. 예를 들어서 자, S1, S2, S3를 배치하는 방법에 가지고 몇 가지? 원형에다 쟤네만 배치시킨 거거든. 어? 그렇지, 2편. 엔드. 거기에 이제 얘네들이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깔아줘야지. 여기, 여기, 여기 세 자리 나오지. 그러면 쟤네들은 그냥 직순열로 바라보는 거지. 그럼 쟤네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을 가졌어. 3팩토리얼. 그러면 5팩토리얼 120에다가 이거 얼마야? 6이 12. 이거 빼주시면 되나요? 얼마니 그럼? 108인가? 아니야? 뭐 틀렸냐? 네. 어? 이게 없네? 뭐가 틀렸을까? 잠깐만. 뭐가 틀렸나 보자. 전체 경우에서 이 학생 옆에 적어도 한 명의 Y대학 학생이 앉는 경우니까 이 대학 학생 옆에 Y를 앉히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뭐? 건들지 마, 카메라. 나 그냥 넣어볼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 틀렸어.
전체 경우에서 그럼 만약에 이렇게 앉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2 들어오고 여기 Y 학생 1명 들어오고 여기 Y 학생 2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꼭 이런 경우만 되는 건 아니지. 얘하고 얘만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결국은 요 2라는 학생이 S1, S2, S3하고도 이웃하지 않는 게 되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만 둘 사이에 이웃하는 경우가 되잖아. 이런 경우도 되지. S1, S2, S3에 아니야 잠깐 이렇게 되겠다. S1, S2, E, S3, Y1, Y2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지? 무슨 말일까? 이렇게 하면 얘네 세 개하고 얘네 세 개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하면 뭐가 문제냐면 S1, S2, S3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되거든요. S1, S2, S3는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이제 다시 배치. 어떻게 배치하냐면 잘못했어. 2를 먼저 깔아. 2를 하나 일단 먼저 이렇게 딱 깔아요. 오케이? 그러면 2를 먼저 배치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야? 한 가지지. 한 가지. 근데 이 옆에는 Y1하고 Y2가 오면 안 된다며. 그지? 네. 그러니까 요 옆에는 S1, S2, S3 중에 뭔가 이렇게 배치가 돼야 돼. S1, S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 3개 중에서 일단 2개를 뽑아. 2개를 뽑아서 일렬 배치를 시켜. 그러니까 얘 옆에 S끼리에 S에 해당하는 애 2명 일단 옆에 배치되도록. 오케이? 그렇게 배치한 다음에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남는 S 하나하고 그 다음에 Y1, Y2 얘네들을 여기다 이렇게 배치시키면 되겠지. 이해 가셔요? 그럼 얘네들을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에 가졌으니까 3팩토리얼. 여기 120에다가 빼기 이걸 봐요. 3이 6에다가 6이니까 6, 6에 36. 120에서 36을 빼야 돼. 오케이? 그럼 얼마니? 3시간. 너 숙제 했냐? 했어? 아니 조금 왜 조금 했겠지. 어쨌든. 그래서 요건 좀 주의하세요. 얘네들끼리만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아까 케이스는 S1, S2, S3도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거든. 그러니까 얘네만 이웃하지 않도록 하려면 깔아주고 S를 먼저 깔아주고 그 다음 남는 S하고 Y1, Y2를 일렬로 해요. 오케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자, 넘겨서 46페이지로 갑니다. 46페이지입니다. 46번. 자, 6명의 학생이 떡볶이, 김밥, 라면 중에서 각자 한 개씩 주문할 때 적어도 한 명은 김밥을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봐라. 또 밑줄 치고 적어도 한 명이 김밥을 주문해? 우린 뭘 이용해? 6번. 그래서 전체 학생이 지금 6명의 학생이 있어. A, B. 그러니까 이걸 함수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A, B, C, D, E, F. 6명의 학생인데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떡볶이, 김밥, 라면. 그래서 우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서 거기서 뭘 뺄 거냐면 우리가 적어도 한 명이 김밥을 주문한다고 그랬는데 김밥을 주문하지 않고 떡볶이하고 라면만 주문하는, 그러니까 김밥을 제외하고 선택하는 방법의 가짓수를 빼버리면 되지.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선택권을 갖고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야. A, B, C, D, E, F.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3의 6제곱. 6의 3제곱이 아니라 3의 6제곱이야. 얘네들은 두 번 선택해도 된다고. 근데 얘네들이 두 번 선택되면 안 되잖아, 사람이. 거기서 떡볶이와 라면만 얘를 제외하고 그러면 이 6명이 중복 화합해서 얘네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얘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얘 몇 제곱? 얘 몇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해 가시나요?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8번. 이게 헷갈리는 거 아직도. 48번. 다음 중 그 경우의 수가 다른 하나는. 잘 봐. 문제를 읽어볼게. 4명의 학생이 있어.
연극반, 합창반, 방송반 세 가지 동아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경우의 수. 누가 선택권이 있어? 학생이잖아. 그 첫 번째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두 번째도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3의 몇 수? 3의 4제곱. 오케이? 누가 질문했어 이거? 그 1번 해결됐지? 네. 2번. 네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거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누가 주체야? 네. 선택권 누가 있어? 네. 사람이잖아. 사람이잖아. 네. 각각의 사람이 낼 수 있는 게 세 가지잖아. 네. 그러니까 3의 4제곱. 동의? 네. 1번이랑 똑같네. 네. 서로 다른 4개의 인형을 학생 A, B, C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 네. 네. 성훈이 안 왔고, 성훈이는 왔고요. 네. 나연이하고 네, 두분 왔어요. 네. 다시 한번. 서로 다른 4개의 인형을 학생 A, B, C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 누가 선택권이 있어? 인형의 선택권이 있어? 사람이 선택권이 있어. 사람이 선택하는 거야? 인형이 선택하는 거야? 네, 여기서 인형이. 인형이 고정돼 있지, 개수가. 네. 무한히 많은 게 아니라 딱 인형이 4개 고정돼 있고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 잘 생각해야 돼. 인형이 왜? 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선택하잖아. 근데 사람이 선택할 때는 이제 인형의 개수가 충분히 있을 때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지만 인형을 딱 4개만 갖고 있단 말이야.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진짜. 그래서 대응을 한번 시켜보는 거야. 인형 1의 입장에 만약 이렇게 대응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인형이 1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몇 명? 3명. 얘도 셋. 그럼 3의 4승인데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란 말이야. 인형 1과 예를 들어서 인형 2가 똑같은 A한테 갈 수 있어, 없어? 있지? 있잖아. A가 2개 받은 거잖아. 근데 반대로 대응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 인형이 4개가 있는데 이렇게. 자, A가 인형 1을 선택했어. B도 인형 1을 선택했어. 이런 대응 관계로 봤을 때 인형 1에는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인형 1을 A와 B가 찢어서 가져가는 거야. 반 발라서. 이렇게 하면 대응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 보통 이제 사람이 인형을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인형이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형의 개수가 유한계란 말이지. 그러면 헷갈리면 이렇게 얘 입장에서 한번 대응시켰을 때 얘가 중복이 될 수 있는지를 보란 말이야. 이쪽에 얘가 중복이 될 수 있는지를 보란 말이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A가 중복됐다는 건 A가 인형 2개 가졌다는 뜻이 되니까 가능한데 여기서 인형이 중복돼 버리면 A와 B가 인형 하나를 놓고 싸우는 꼴이 되니까 이거 안 된다고 해요. 이해 가셔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 이게. 그래서 정의역하고 공역을 한번 펼쳐보고 양쪽에 어느 게 가능한지 중복이 어느 게 가능한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3을 자, 4번. 어느 여행지에는 3개월, 6개월, 12개월 뒤에 각각 발송되는 세 종류의 느린 우체통이 있다. 4명의 여행 객이 각각 한 통씩 쓴 편지를 세 종류의 우체통에 넣는 방법에 가졌어요. 누가 선택권이 있어? 편지. 편지랑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 사람 A, B, C, D가 있어. 4명 있어.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편지를 하는 게 3개월짜리, 6개월짜리, 9개월짜리 이렇게 있지. 그거 가능한가 봐. A가 3개월짜리 선택하고 B가 3개월짜리 선택해. 그러면 3개월짜리라는 게 이게 종류잖아.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2개월짜리는 종류지. 그게 개수가 유한계가 아니잖아. 내가 3개월짜리 선택하고 다른 애가 3개월짜리 선택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리고 이 대응은 되지. 맞잖아.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9개월짜리 편지가 A, B, C, D. 이렇게 되면 3개월짜리 편지가 A한테 갔어. 6개월짜리 편지가 또 A한테 갔어. 이렇게 보면 A 입장에서 2개를 선택한 꼴이 되잖아. 왜 안 돼? 안 되잖아. 그게 이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선택할 수는 몇 가지? 3가지. 얘 선택할 수는 몇 가지? 3가지. 3의 몇 수는? 3의 4제곱 이렇게 되는
오케이? 그럼 이제 5번이 답이겠네. 3명의 학생이 각각 딸기, 사과, 포도, 수박 주스 중에서 한 개의 주스를 선택하는. 거기 봐. 단서 조항을 봐봐. 주스는 3개 이상 있다. 그러니까 주스가 충분히 있는 거야. 각각의 주스는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이때는 누가 선택권을 갖고 있냐면 학생이 선택권을 갖고 있는 거야. 왜? 똑같은 주스를 여러 명이 선택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놈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뭘 선택할 때 사람이 주체가 되지만 그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을 때 내가 주체야. 그러다 내가 물건을 사고 싶은데 이 물건의 개수가 한정돼 있던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나를 선택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가요? 그거 좀 주의를 하세요. 이건 거의 내신에서 물어보는 문제들이거든. 수능에 이 낼 게 엄청 많은데 이런 걸 내지. 근데 하여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해보는 거야. 잘 안 되면 대응 관계를 써보고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어렵다. 천천히 생각해. 천천히. 네. 시험법이 경우의 수 여기까지는 시험 범위가 뭐라고? 경우의 수까지만 시험 범위라고? 어디 경우? 요거? 대부분 뭐 적게 들어가는 학교 거기까지. 좀 많이 들어가는 학교는 저기 확률 중간까지. 이 학교 거의 나왔는데 어디까지 왔어? 확률 중간 정도까지 들어가요. 자, 55번 갑니다. 3개의 문자 AB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하고 일렬로 나열할 때 A를 2개 이상 나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문자는 3종류가 있어. A, B, C 이렇게 3종류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할 거고 일렬로 나열할 거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자리가 이렇게 4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들어가네? A를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러면 이거 2가지로 풀 수 있어. 여사건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풀어도 되고. A가 2개 있으니까 2개 이상이니까 2개만 있거나 3개 있거나 4개 있거나 이렇게 풀 수 있잖아. 그지? 이게 2번째 케이스, 이 3번째 케이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 4자리에 A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선택해야지.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4C, 4개의 자리 중에 A 들어갈 자리 2개 선택해요. 그래서 A를 내가 여기다 이렇게 깔았다고 치면 이제 이 자리하고 이 자리에는 A를 제외한 BC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여기 몇 가지? 그렇지. 그래서 2의 제곱이 들어간다. 오케이?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는 4개 자리 중에 얘 들어갈 자리 몇 자리 선택해야 돼? 3자리 선택해야 되고. 그럼 자리가 하나 남는데 거기에는 B가 들어가도 되고 C가 들어가도 되고 2가지. A를 4번 쓰는 경우는 그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치? 이거 싸움이 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불편하면 이렇게 해도 되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빼? 여사건. 저놈의 여사건은 A가 없는 경우. 한 개. A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또는 A를 한 개 포함하는 경우. 이 빼면 돼. A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불러볼래? 전체부터 가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3가지, 3에 4제곱에서 동의? 네. A가 없는 경우는 얘 버리고 BC만으로 깔아주는 거지. 그러면 2가지 이해되지. 에다가 더하기 A를 한 개 포함하는 경우는 4자리 중에 A 자리 들어갈 자리 하나 선택해야지. 사실 거기다 남는 3자리에는 B하고 C가 들어가야 되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풀어도 된대요.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게 뭐 중복 순열이냐 이게 무슨 순열이냐 뭐 이런 거 판단을 굳이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의 상황을 놓고서는 이 문제가 어떤 식의 배열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4자리 만든다는 건 일렬 배열이니까 순열이긴 한데 문제에도 또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중복 순열이구나. 다만 조건이 있는 거지. 제한 조건이 A의 개수를 가지고서 조건을 줬으니까 그 개수대로 케이스를 나누던가 아니면 그 케이스 요번에 3가지니까 이 3가지 구하는 것보다 전체 중에서 저놈의 여사건에 해당하는 2가지 경우를 빼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로 풀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62번. 자, 62번은 뭐냐? 3개의 숫자가 있어요. 1, 2, 3.
세 개의 숫자가 있는데 얘를 중복 사용하여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이 잘 봐 문제가 1과 2를 모두 포함. 네 자리를 만드는데 1과 2를 모두 포함하는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요거는 사실 중복 순열로 푸는 건 조금 이제 좀 계산이 좀 복잡하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푸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봐봐. 상황을 생각해 보면 1과 2를 포함한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 이제 배치될 수 있는 걸 생각하면 적어도 1, 2는 일단 따라줘야 되고 동의해요? 그래놓고서 이제 두 개는 선택했으니까 두 개를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두 개 선택하는 걸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거야. 분리해서 가겠지 뭐. 그렇죠? 그러면 이 배열은 나중에 시키고 1 하나, 2 하나 들어갔고 이제 나머지 두 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1, 1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2, 2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1, 3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3, 3부터 쓸까? 3, 3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동의? 1, 3 2, 3 뭐 빠졌냐? 1, 3, 2, 3 다 했나? 네. 어? 네? 3, 네. 2, 3 1, 2 1, 2가 빠졌구나 1, 2 1, 2 안 썼지?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다 네. 그치? 그러면 이 케이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케이스를 풀면 돼. 그러면 이 계산은 우리 이제 예전에 배웠으니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본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뒤쪽에서 푸는 게 좋은데 그냥 바로 해볼게. 요 같은 문자가 세 개 있는 거지, 숫자가. 전체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되지. 그렇게 풀어도 되고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눠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은 조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면 요 네 개의 자리 중에 얘만 특별하잖아. 얘가 들어갈 자리 하나를 선택해요. 사실 이렇게 계산은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바로 할 거야. 그리고 네 가지 있고. 그럼 얘는 몇 가지겠어? 네 가지. 그렇지, 네 가지. 1이 들어갈 자리만 선택해 버리면 되죠. 얘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표현하면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 동의해? 아니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야, 이 네 개 자리 중에 얘네 두 개가 들어갈 자리를 뽑아서 1열배 1, 2는 다른 거니까.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4P라고 쓰면 되지 않냐? 네 개 자리 중에 얘네 두 개가 들어갈 자리 두 자리 뽑아서 1, 2는 서로 다른 숫자니까 배열까지. 그게 싫으면 선생님 저는 한꺼번에 생각하는 게 어려우니까 일단 얘네 두 개가 들어갈 자리를 뽑을게요. 응? 그러면 남는 두 자리에는 1, 2가 들어가야겠지. 그럼 걔네들을 배열해야 되니까 2팩토리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우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풀어도 돼요. 오케이? 얘도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을 보면 4팩토리얼을 같은 걸 2팩토리얼로 나눠. 그러니까 이걸 다 계산을 하지 말고 얘하고 얘는 같은 종류잖아. 1, 1, 2개, 3, 3, 2개. 그러니까 얘에다가 2배고 얘도 같은 경우지. 얘가 같은 경우고 얘는 어때? 얘는 좀 다른 경우지. 그치? 얘는 따로 계산하는데 얘는 같은 거니까 요거 계산한 거에 3배. 요것도 같은 경우니까 요거 계산한 거에 2배. 무슨 말인지 가? 얘는 좀 독립분이니까 얘는 따로 4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요. 이해 가셔요? 요게 같은 케이스, 다른 케이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 문제에다가 이렇게 푸는 게 좋은 거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위. 가포순으로 풀자. 가포순으로. 자, 그 다음에 62번 63, 64, 65요? 63? 63들. 자, 5개의 숫자가 있어. 0, 1, 2, 3, 4. 이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에 숫자 1을 2개 포함하는 자연수의 개수.
일단 자리를 잡아. 몇 자리를 만들어야 돼? 5자리를 만들어야 돼. 5자리 자연수가 돼야 돼. 근데 1을 몇 개 포함하라고 그랬어? 2개 포함. 자, 그럼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다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어진 숫자 중에 특별한 숫자 0이 있기 때문에 0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내가 포함시켜야 되는 1, 2개를 어떻게 배치하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1, 2개를 하는데 1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졸라 많잖아. 그 중에 맨 앞에 1이 오는 케이스는 하나 하자고. 1이 맨 앞에 오는 거. 1을 맨 앞자리에다 잡아버리면 나머지 4개의 자리에는 아무거나 다 와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1 하나를 배치시키는 방법은 4개의 자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이해 가셔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내가 여기 이렇게 딱 선택했다 이거. 그럼 남는 이 3개의 자리에는 1은 2번 나왔으니까 제껴주고 남은 4개의 숫자들은 어느 개 와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4가지, 4가지, 4가지니까 4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어떻게 하냐. 내가 1을 2개를 선택했는데 하나가 맨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맨 앞에 1이 오지 않고 이쪽에 1이 오는 케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케이스는 4개의 자리 중에서 1이 들어갈 자리 2자리를 선택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써. 아, 1을 내가 이렇게 넣었어. 이렇게. 오케이? 그 상태에서 맨 앞자리는 이게 5자리가 되려면 0이 오면 안 되잖아. 그럼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건 1은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버리고 0도 못 쓰니까 얘 아니면 얘가 올 수 있으니까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건 3가지라는 거예요. 이 3가지라는 게 여기 올 수 있는 2, 3, 4 중에 한 개가 오는 거라고. 여기까지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시켜야 되는 곳이 뒤쪽에 이제 2개의 자리를 배치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1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잖아. 그치? 1은 2개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4개 올 수 있고 여기도 4가지 올 수 있으니까 4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아, 또 자리가 엄청 또 눈에 또 졸음이 가득한. 이해 가상? 몇 번이야? 64번? 64번은 63은 비슷한 것 같은데? 해봐. 5개의 숫자가 있어. 1, 2, 3, 4, 5.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할 거야. 이 중에 3개의 숫자를 뽑아 3자리를 만든대. 또 자리를 잡아.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홀수. 자릿수의 합이 홀수. 이게 문제의 제한 조건인 거잖아. 맞아? 네. 그럼 이 자릿수의 합이 홀수가 되려면 3자리거든? 뭘 선택해야 돼? 3자리가 다 홀수. 그렇지, 첫 번째. 홀수가 홀수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홀수만 3개 배치하는 방법과 불사. 두 번째는 불사. 홀수가 홀짝다. 홀수가 1개. 홀수가 1개. 자, 그러면 홀수에 해당하는 게 1, 4, 5니까 요 3개만 하고 중복을 허용해서 여기다 비치게 되겠지. 그럼 여기 홀수가 몇 가지? 3가지.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됐어? 그 다음에 홀 짝짝이 와야 되니까 이번에는 홀수 3개 중에서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지. 30. 그래서 그 홀수를 내가 하나를 딱 선택했어. 근데 그 홀수를 맨 앞에 낼 건지 가운데 낼 건지 맨 뒤에 낼 건지도 선택해야지. 곱하기 얼마? 3. 어? 그럼 여기 홀수 배치는 끝. 그래서 홀수가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1이 이런데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야. 그럼 나머지 이 2개의 자리는 짝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럼 짝수가 지금 2하고 4 2가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2가지, 여기도 2가지.
곱하기 2의 제곱. 이게 이제 짝수 대칭. 그래서 얘하고 얘를 두 개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심? 네. 눈에 이렇게 조롱이 가득해. 이씨. 그 다음 65번. 빨간색 깃발, 초록색 깃발, 파란색 깃발이 각각 한 개씩 있다. 깃발을 한 번에 한 개씩 들어올 때 이 깃발들로 모두 합쳐서 3번 이하 밑줄 3번 이하. 그러니까 대놓고 문제를 이렇게 3번 이하라고 이렇게 딱 줄 수도 있고 3번까지 3번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거 명확하게 애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3번 이하라고 줬어요. 이하로 들어올려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모든 신호의 개수. 이게 신호 개수가 하는 거거든. 근데 신호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깃발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깃발의 종류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깃발 이렇게 3가지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내가 깃발을 한 개를 사용한다고 쳐봐. 깃발을 한 개 사용하면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몇 가지겠어? 한 개. 왜 한 개야? 깃발의 종류가 3가지인데 네가 한 개의 깃발. 그렇지. 빨간 깃발을 들 수도 있고 초록 깃발을 할 수도 있고 파란 깃발을 할 수도 있고 3가지. 순서 차이가 있어요. 순서 한 개인데 무슨 순서야? 아니 너한테 깃발 3개를 준 거야. 이 3개를. 난 한 개니까 순서 없구나. 한 개를 내가 하는데 그 한 개를 뭘 드냐에 따라서 신호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잖아. 그렇지? 첫 번째는 3가지. 그러니까 그 3가지를 어떻게 느끼냐면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깃발 2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2개니까 자리가 2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첫 번째 들어올릴 거, 두 번째 올릴 거. 첫 번째 들어올릴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번째는 그럼 3의 제곱. 이렇게. 그럼 3개 갖고 한다. 그럼 이게 순서마다 깃발을 올릴 수 있는 건 3가지씩 있으니까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3번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한 번도 괜찮고 두 번도 괜찮고 3번도 괜찮으니까 이걸 싸그리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자, 그 다음에 76번이요. 65. 76번. 자, 76번 문제는 이제 함수 개수가 하는데 76번 별표 쳐놓고 이거 잘 기억해놔요. 선생님 2가지로 풀 거예요. 76번 문제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5개의 원소가 있고 여기도 5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치역의 원소가 몇 개여야 되냐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모든 원소의 곱이 홀수래. 자, 여기까지만 보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함수값에 해당하는 치역에 해당하는 건 내가 3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3개 곱한 게 홀수가 되려면 짝수가 섞여 있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그러면 이제 화살표 받아야 되는 게 1, 3, 5가 빠짐없이 한 번씩은 받아야 돼. 최소한 한 번씩은. 오케이? 그걸 이렇게 생각하겠죠. 얘는 이제 집에 보내고 얘부터 출발시켜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얘는? 못하죠. 뭘 못해? 할 수 있는. 다시 함수 만드는 거야. 우리 함수 만들 때 얘 선택권이 있는 얘네들부터 이제 화살표를 쏘잖아. 네. 얘가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얘 몇 가지? 얘 몇 가지? 3의 몇 제곱? 5제곱. 이게 첫 번째 풀이야. 자,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좀 있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꼭 1도 1로 가고 2도 1로 가고 3도 1로 가고 4도 1로 가고 5도 1로 가는 케이스가 있잖아. 그러면 치역이 몇 개가 되는 거야? 한 개가 될 거리잖아. 이러면 안 되지. 그런 걸 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뺄 거냐면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케이스.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케이스를 좀 빼줘야 돼. 그 경우는 안 되니까. 그럼 몇 가지 나오겠어? 세 가지. 그렇지, 세 가지겠지. 왜? 몰빵 쳐서 1로 가는 경우, 몰빵 쳐서 3으로 가는 경우, 몰빵 쳐서 5로 가는 경우. 네. 그러니까 세 개는 빼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느낌이라면 이번에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되는 케이스? 2개 되는 케이스도 빼줘야 되겠지. 오케이? 잘 생각해야 돼. 이제 여기가 어려우니까. 치역의 원소가 2개요? 그러면 이 3개 중에서 화살표를 받을 2개를 일단 선택해야지. 그 선택하는 방법의 가지수가 필요하지. 3C 핸드 어렵잖아.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3개잖아. 이렇게 화살표 받는 경우, 이렇게 화살표 받는 경우, 이렇게 받는 경우. 그 3가지 케이스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과 3으로 화살표가 간다고 쳐봐.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문제잖아. 이게 잘 들어. 얘도 1로 가고 이 2가지를 가지고 대응을 시키는데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니까 곱하기 얼마를 때려줘야 되냐면 2에 5제곱을 때려줘야 되지. 여기까지 해봐. 근데 그 계산 속에 1도 1로 가고 2도 1로 가고 3도 4도 5도 몰빵 쳐서 전부 다 1로 가는 케이스도 있지. 몰빵 쳐서 3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지. 그 경우는 앞에서 계산한 거 중복되잖아. 치역의 원소가 한 개 되는 케이스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 2가지를 빼줘야 돼.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는 민채의 표정을 보니까 어두우니까 여기 지금 케이스가 치역의 원소가 2개라고 생각하고서 나는 1과 3에 대응시키는 케이스를 지금 구했는데 구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전부 다 1로 가거나 전부 다 3으로 가는 케이스가 계산될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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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에서 2의 5제곱이긴 한데 그 케이스 중에는 전부 다 1로 가는 케이스와 전부 다 3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전부 다 1로 가고 전부 다 3으로 가는 케이스는 아까 치역이 한 개인 케이스에서 한 번 했잖아. 전부 다 1로 가는 경우, 전부 다 3으로 가는 경우, 전부 다 5로 가는 경우 한번 카운팅 했는데 여기서 카운팅이 또 되잖아. 그러니까 그 2개는 빼주겠다 이거야. 이해 갔어? 작용이 가? 아니요. 3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3개를 빼? 2개를 지금 갖고 하는 건데 2개를 갖고 하는 거잖아.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케이스를 하기 위해서 나는 원래 여기서 2개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잖아. 그 중에 한 가지 케이스를 모으는 거란 말이야, 이거. 그럼 여기서 빼줘야 되는 건 이쪽 치역이 한 개로 가는 케이스 중에 전부 몰빵 쳐서 1로 가는 경우와 전부 몰빵 쳐서 이렇게 가는 경우 그것만 빼줘야지. 이 2개 갖고 지금 계산하는 거니까. 오케이? 2개를 빼줘야 되는 거야. 3개를 빼주는 거야. 첫 번째 계산 방법이 이거야. 니네들이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내신에서 좀 많이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여기를 이해를 잘해야 돼. 여기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 되는 케이스는 이쪽에서 일단 2개를 선택하는데 그거를 중복순열을 이용해서 풀다 보면 전부 1로 가거나 전부 몰빵 쳐서 가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 케이스는 여기서 좀 빼줘야 된다. 이해 가셔요? 이게 첫 번째 풀이야. 근데 이게 어려운 애들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이렇게 풀어도 돼. 봐봐. 일단 여기서 이제 그 치역에 해당하는 고정되는 원소는 1, 3, 5잖아. 이렇게 3개. 그러면 요 5개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분할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 예를 들어 볼게. 5개를 3개로 분할을 시켜봤을 때 1, 2 한 덩어리, 3, 4 한 덩어리, 5 한 덩어리라고 보면 얘도 3덩어리고 얘도 3덩어리지. 1대1 대응을 시켜버리는 거야. 1대1 대응. 그럼 얘네들 1대1 대응 시키면은 얘네 1, 3, 5를 여기다가 1열 배열하는 방법의 수만큼 하면 대응 관계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얘가 대응되는 게 1,
얘가 대응되는 게 3, 얘가 대응되는 게 5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1, 2가 1에 대응하는 거고 3, 4가 3에 대응하는 거고 5는 5에 대응하는